안녕하세요. 누규식의 슬기로운 부모생활 수요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신촌극장을 하는 날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그래서 뭔가 저희 그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날인데, 제가 그동안 조금 약간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슬기로운 부모 생활의 댓글창, 댓글창에 질문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 질문 주신 분들의 질문을 좀 많이 이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인사하고 이러는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 오늘은 이그 구글 폼으로 유튜브에 그 질문 링크로 질문을 보내신 것 중에 몇 개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이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질문이 좀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좀 앞쪽에는 신촌극장 하듯이 좀 도입으로 사춘기 청소년 질문 특집,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늘 실시간으로 질문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또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들로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 제 이야기가 무조건 법이고 진리니까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의견도 좀 주시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 시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마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자꾸 머리를 만지는데 만지지 말아야겠어요. 예. 자, 살림살이가 점점 늘어나는 유튜버 생활. 그쵸. 이 장비빨이라고 하죠. 흔히들 이 장비빨을 세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저도 하게 되네요. 이사 팅커벨님 안녕하세요. 갓구름빵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이 고2 이제 오늘 그 질문 사연을 시작을 해볼게요. 고2 남학생을 외국에서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라면서 사연을 보내셨는데요. 이제 이 아이가 어릴 때 와서 10년째 된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이제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책도 많이 보고 만들기도 하고 그림이나 악기를 다루면서 여가 시간을 잘 보냈었는데, 진짜 잘 보냈죠. 요즘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수업 시간에는 수업 때문에, 수업이 끝난 시간에도 계속 노트북, 핸드폰만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지기도 했고요. 아이를 인격적으로 다뤄줘야 한다는데, 남들이 들으면 고2나 되는 아들 핸드폰 노트북을 밤마다 가져간다고 웃을 일일 것 같아 어디다 이야기도 잘 못합니다. 해서 짧게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이재님 안녕하세요. 그 코로나 시대의 이 스마트 스크린 사용에 대해서 정말 저도 체감하고 있고, 또 제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논문이나 이런 그 저널들이 나오는 걸 봐도 이 문제로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은 비단 부모님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루틴이 무너지고 이들이 하던 좋은 습관들이 망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고민인데, 일단 이 사연을 주신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로 창피할 일이거나 웃을 일이 아니다. 이 뉴노멀 그러는데, 이 코로나19 시대의 뉴노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새롭게 셋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노멀 시대의 스마트 스크린, 이 핵심 개념이 뭐냐,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기대가 현실적이 되어야 한다. 즉, 예전처럼 지금 이 사연처럼
책 보고 그림 그리기 만들기 하고 스마트 스크린 조금 쓰던 시대는 이제 아니다. 아이들은 예전보다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예전에 하던 활동을 더 적게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죠. 무리하게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에서 갈등이 생기고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많이 할 거니까 계속 많이 해줘야 되느냐? 실제로 통계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스마트 스크린을 사용하는 게 아예 안 쓰던 사람이 쓰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들은 써도 그렇게 많이 안 썼습니다. 가장 위험한 게 그냥 조금 쓰고 있던 사람들이 확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쓰던 걸 쓰게 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되게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쓰던 거는 쓰고 있는 사람은 덜 쓰게 할 장벽이 별로 존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쓰던 아이들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잘 관리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 게임 사용하는 시간, 뭐 노트북 사용하는 시간이 절대로 침범하지 않아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식사하는 시간, 가족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시간, 또 신체 활동을 하는 시간, 그리고 최소한의 독서나 그림이나 만들기 같은 시간들, 숙제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침범하지 않아야 돼요. 사실 이 숙제는 논란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원 숙제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하여튼 공부 이외에 아이가 하는 것들, 해야 하는 것들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스마트 스크린을 사용하는 것을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 필요하면 하셔야 되고요. 그게 뭐 몇 시 이후엔 못 써 보다는 낮에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들도 조건으로 거시고, 그런 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가져가는 시간을 조금 당긴다든지, 또 그 다음날 뭐 그런 약간의 이용에 제한 같은 페널티를 준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스마트폰을 쓸 때 아이디 패스워드 공유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또 따로 드리진 않겠고요. 스마트 스크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측면, 이런 것들은 오늘 요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중고등학생들 질문 몇 개만 조금 더 볼게요. 중학교 1학년 도대체 사춘기인지 이기적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가족과는 대화가 전혀 없어요. 친구들과는 낄낄낄 잘 놀아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형편이에요 하셨는데, 이게 마치 시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간결한 네 줄의 시인데, 죄송스럽지만 마지막 네 번째 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낄낄낄 놀고 말을 안 하는데 이거를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요구 조건이 많은데 뭐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뜻인지가 좀 불명확한데요. 어쨌건 중학교 1학년 시기는 가족으로부터는 독립하고 싶고 친구들과 한없이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시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온 가족이 모여서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가족이 공동으로 결정한 어떤 영화를 같이 본다든지, 이런 활동들은 되게 소중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루틴은 계속 지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또 중학교 1학년 질문 또 있네요. 중1인데 혼자 자기 방에 못 가고 무섭다고 한다고 잠깐 물건 가지러 갈 때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를 키우는 느낌이다 하셨습니다. 분리불안은 어머니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거고, 이거는 이제 어두운 거, 무서운 거, 무서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뭐 불안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분리불안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불안 수준이 높은 거죠. 사실은 근데 중학교 1학년이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것 말고 다른 부분도 불안이 높고 좀 그렇다면은 한번 그냥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을 좀 해보실 그런
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시간 방송에 참여한 학부모님 질문 7월 1일 날 방송인데 6월 30일에서 7월 1일 넘어오는 중2 축구 선수 운동, 열정도 노력도 실력도 어머니가 보기에는, 부모님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인데, 현재 있는 팀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뭐 그런 수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잠깐만요. 요걸 좀 더 잘 보이게 해야 되겠네요. 근데 축구를 포기 못하고 포기시키려는 저와 계속 마찰이 생기고 있다. 내신 성적 어느 정도 받아오면 그만두라 말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공부는 안 하고 나는 소질이 없다고만 세상 부르듯 한숨만 쉬고 있다. 학창시절 선수로 지낸다는 게 선수기를 못 갈 경우 학습을 일찍 손 놔버리게 돼서 어떻게 될지 너무나 걱정스럽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축구라 중위까지 왔는데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니 축구를 그만두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는데 아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아이들이 원하면 끝까지 밀어줘야 된다, 아니면 적절히 포기시켜야 된다, 그게 부모의 책임이고 역할이다. 이게 정말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제가 뭐 최근에 만난 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었어요. 운동을 좋아하는데 아이는 좀 신체적 한계가 있어서 사실 프로 선수로서의 어떤 대성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밀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뭐 부모님들도 저랑 얘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되게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애가 차라리 실패하더라도 그 운동을 끝까지 해서 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은 포기하고 또 다른 인생을 찾고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뭐 긴 인생을 봤을 때 3, 4년 늦어지는 거 큰일 아니지 않느냐. 뭐 재수도 3수도 하고 4수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보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 너무 맞는 말씀인데 신선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어머님의 생각은 또 좀 다른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 그 친구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의 그 경우도 제가 이렇게 만나 상담을 해보면 아이들도 갈등을 해요. 아이들이라고 모르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정말 재능이 있고 축구를 잘해서 이 축구 선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축구 쪽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든 축구를 하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축구를 못하게 하니까 그렇고 뭐도 이렇고 해서 모든 게 축구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만 듣고 제가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설득이 안 된다면 본인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상식적인 선으로 지원을 해줘 보시는 것도 차라리 나은 방법이다. 얘가 가도 돌아왔을 길을 가지 못해서 계속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공부를 하고 마음 잡고 공부를 하게 하는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구 선수라는 게 해서 나쁜 일은 아니고 운동을 한다는 게,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정말 학교 축구부에서 두각을 못 낸다면은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가서 그 특기생으로 스카우트 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기생으로 스카우트 안 되면 그때는
뭐가 됐든 축구는 그만두자. 뭐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하여튼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긴 기간의 대화가 필요하지만 예, 쉽게 설득이나 납득이 안 된다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오늘 일단 이 기존에 보내셨던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는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우리 많이 들어와 주신 분들이 있고 해야 되니까 또 한 요 정도의 질문을 소화한 걸로 예, 오늘은 마감을 하고요. 제가 또 했던 것들을 또 이렇게 해놔야 되니까 잠시만요. 또 라이브 방송의 묘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직접 작업하는 모습들이 다 보인다는 거. 순 제 마음대로예요. 예. 자, 모자를 쓰고 할까요? 좀 머리에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예, 어떻게 하죠? 의자에 바꾸면 안 되는데. 자, 자 그러면은 이제 댓글, 예, 여러분의 댓글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혜님도 인사해 주셨고 효선님이 44개월 남자인데 넘어지거나 슬퍼해도 소리내서 울지 않는다고요. 뭐 이렇게 잘 울지 않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이거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아서 이런 얘기들에 대한 게 더 잘 없죠. 더 잘 없는데 그 의도적으로 참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울고 싶어서 안 우는 게 아니라 울면 안 돼, 우는 게 안 좋아 라는 생각을 어떤 식으로든 하고 있어서 그럴 가는 경우가 제가 만난 경우에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정말 이게 울만한 상황이고 우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좀 울 법하다 싶다면은 안 운다고 씩씩하다고 칭찬하는 대신 울어도 되는데, 슬프면 울어도 돼, 아프면 울어도 돼 라는 말을 그냥 툭툭 던지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이것 자체에 뭐 너무 심각한 어떤 문제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게 좀 지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참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 라는 제 경험을 좀 살짝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꼬꼬님, 예, 네, 조슈아님, 네, 감사하고 동동동그리님 안녕하세요. 예, 라라라님, 김윤영도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일주일에 한번 가족과의 공동체 활동, 예, 청소년기 내내 중요합니다. 다이애님. 조커우유님의 사연도 마음이 아프네요. 친구랑 3명이 친했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나돌려지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예. 3명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3인행이면 필요하사라 라는 공자님의 말씀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홀수가 되면 꼭 한 사람이 오리알이 되더라 이런 경험이 많아서 전 항상 짝수가 좋았는데 마음이 아프죠. 위로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도 위로고요. 얘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냥 들어주고 맞장구만 쳐주는 게 위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봐, 이러면 좋을 거야, 이런 거 같지 않아? 이거 다 충고예요. 예, 그래서 충고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만하다, 얼마나 속상하겠니, 걔들 좀 너무한 것 같다, 이렇게 맞장구 쳐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세연님 안녕하세요. 예. 김윤영님 질문 볼까요? 초등학교 5학년, 예. 급성장기에 변성기까지 왔는데 낙서 형태가 너무 날카롭다고요? 졸라맨들 그렸다가 예. 처음엔 칭찬해주고 있는데 5학년에 대해서는 예. 동일한 패턴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뭐 이 스틱 피규어를 뭐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사실. 예. 사람을 이렇게 이 몸통과 팔 두께, 손가락 이런 걸 다 그리는 게 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외에 다른 면이 뭐 친구들 관계나 부모와의 관계나 이런 데에 어려움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시면 아이의 행동 하나에 그 그림 하나에 너무 많은 상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다가 우리가 숲을 못 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런 그림도 어떤 흐름 안에서 있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뭐 눈에 띄는 게 없다면 크게 눈에 띄는 게 없다면 일단은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라라님의 이제 지금 제가 사춘기인 듯한데요. 정말요? 예. 엄마와 딸로서 예. 보죠. 좀 관심이 갑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부정적인 말이나 연예인들은 이유 없이 별난 표현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다 따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엄마가 했던 행동들을 저는 아이들에게 하기 싫은 심리가 있어요. 아이들을 너무 예뻐하시는 할머니가 그런 표현을 하실 때마다 하지 말아달라 하거든요. 하셨는데, 예. 그, 엄마한테 그래도 짜증 섞인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싫다고, 예. 엄마가 별나다. 그래, 속에 있는 말 하지 못하고 짜증이 솟구친다. 이런 데 이상한 걸까요? 전혀 이상하지 않죠. 예, 아주 당연한 겁니다. 사실 뭐 지금 라라라님은 나와 엄마와의 관계와 나와 아이들의 관계에서의 어떤 유사성, 패턴, 이 영향성을 이제 눈으로 보셔서 그런 거지. 이런 걸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미묘하고 미세하게 이 그 섞여 있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쩌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고, 이게 참 중간에 어렵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은 어려서 말을 안 듣고, 어르신들은 늙어서 안 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양쪽 모두 다, 소기의 경의를 끼고 마이동풍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라라라님의 답답함을 매우 잘, 예,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을 변화시키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라라라님이 짜증을 느끼시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자책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머니께 이유 없이 이렇게 짜증내는 것, 그것도 아이들에겐 좋은 보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앞에서 바로 짜증내는 거는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어머니랑 그냥 어렸을 때 시절에 대해서 그냥 그런 얘기들을 좀 한번 어른들끼리 있을 때 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 참 서운했다면 그게 지금도 내가 그런 것 같더라. 근데 이제 별나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없으신 거죠. 예, 그런 거에 대한 통찰 이런 게 없으신 건데 그래도 부모 마음은요. 애가 별나게 굴었다고 얘기해도 그날 밤에 생각나실 거고 그 다음날 밤에 생각나실 거예요.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처럼 멋지게 그런 게 그 해소, 레졸루션 되지 않더라도 어머님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부모로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또 헤아려 보면 한결 마음이 좀 예, 그 다스리기에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사춘기가 스멀스멀 시작되는 자녀를 두신 세연님, 예, 자주 와주시고요. 또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아까 들어오셨을 때 했던 질문은 저희 이제 구글 폼, 유튜브 채널에 있는 구글 폼에 질문을 올려주신 건데, 제가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구글 폼에 있는 것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폼에는 뭐 좀 더 길게 또는 이렇게 너무 공개적인 데서 얘기하기 좀 불편하신 질문 같은 거 올려주셔도 제가 적절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공대 누나님 오랜만입니다. 예, 공부하다가 요즘 이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예, 집에 있으시군요. 예, 잠을 못 주무시다가 들어와 봤다고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펭수님. 예, 그 공부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니, 예, 어, 그쵸. 뭐 설마 눈팅만 하고 계신 건 아니시었죠? 예, 보시면 항상 인사 나눠 주시고요. 저희가 너무 자주 오신다 싶으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하세요라고. 어, 아니면 여기서 또 뭐 이 리트 시험 특집을 할 수 없고 제가 능력이 안 돼서요. 그것도 리트 시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 시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김혜진님 안녕하세요. 예. 음. 아, 젊어 보인다고요? 설마요. 설마요. 이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환한데 그럴 리가 없죠. 예. 음. 아, 넘어져도 늘 괜찮아라고 이야기해줘서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예,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많이 쏠렸구나 싶을 때 살짝만 반대쪽으로 기울이면 이게 딱 균형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예, 그 정반합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가운데를 찾아가는 예, 그렇게 발전하는 그런 그 컨셉으로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켈리짱 77님 안녕하세요. 예. 음. 옛날 사람님 감사합니다. 클래스톡으로 제 강의를 듣고 있으시다고요? 예. 클래스톡에서 제 강의가 그래도 좀 뭐 막 완전 조회수, 회원수 1등은 아닌데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은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좀 힘도 되고 의욕도 생겨서 다음번엔 좀 더 그 수업 같은 좀 제가 강의 같은 그걸 올렸다면 무슨 교실 같은 그래서 연습하고 따라하고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좀 만들어 볼까 사춘기 컨텐츠를 할까 학습법 컨텐츠를 할까 막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뭐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께서 또 좋은 의견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예, 고려하고 활용해 보겠습니다. 예. 동동동그리님이 초등학교 생활은 어떻게 보내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일단 신체적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운동 같은 거를 꼭 할 수 있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놀아야 한다 이런 것보다 일단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전략적으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공부머리고 전두엽의 실행 기능을 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런 경험들이 학습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재밌어 하는지를 많이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또 나중에 혹시 스마트폰 같은데 너무 아이가 이렇게 빠지게 될 때 이럴 때를 생각해서도 보면 좀 취미를 많이 마련해 놓는 게 좋아요. 근데 많이가 어렵잖아요. 취미가 무슨 뜻이냐면 얘가 막 예를 들어서 게임을 못 해가지고 너무 막 지금 열받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스트레스가 풀릴 만큼의 실력이 되는 피아노 실력이 된다든지 기타 실력이 된다든지 그림 그리는 실력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야, 피아노 좀 쳐 그럼 좋잖아. 근데 피아노로 이렇게 똥땅똥땅 걸리는 수준이면 이게 게임하는 수준의 완성도가 안 나오거든요. 성취감이. 그래서 좀 그런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는 취미 활동, 예, 운동이 됐든 그림이 됐든 음악이 됐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이런 것도 되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초코우유님, 저는 갱년기이고 둘째 아이는 사춘기고 첫째가 둘째는 8살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사춘기 아이들끼리 가장 접어주는 얘기가 너는 중2병인데 엄마가 갱년기 그게 가장 힘든 집이다 뭐 이렇게 애들끼리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힘든 집이죠. 갱년기 호르몬 치료를 하면 좀 좋아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너무
성마르게 되고 너무 짜증나고 하는 게 이게 좀 갱년기 때문일 수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호르몬 검사 같은 것도 해보시고 적절한 이 대체요법이나 이런 거를 병원에서 추천해 주시면 한번 해보실 만한 그런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나무숲님, 예, 초등학교 남자의 성 정체성 문제를 올려주셨다고 했는데, 예,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여기에 다시 올려주셔도, 예, 제가 보고, 이,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모두 학부모시고 그러시니까 뭐 또 좀 같이 관심 가지고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호 형제님 4학년 남자아이인데 착한 아이인데 만족스럽게 대답하거나 시험 보지 못하면 울고 자해도 종종 한다고요. 지금도 방에서 불 끄고 혼자 울고 있다고요. 성실하고 착한데 경쟁심은 강한 아이 아닐까요? 이게 결과 중심으로 아이들이 많이 생각을 하면 이런 일이 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째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경쟁심이 강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겪은 그 심리적 그 좌절감 같은 거를 내가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이제 좋은 메시지일 수 있고요. 방에 불 끄고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울고 있다. 이건 드러내기 싫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구태여 아는 척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이 일과 관계없이 평소에 결과보다는 과정, 노력하고 도전하는 모습일 때 많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걸 꾸준히 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서서히 아이를 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백진님 초3 아이인데 놀리는 친구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해서 선생님께서 개입해서 사과를 받았는데 학교 밖에서 노는데 어린이는 놀리고 아이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하면 같이 놀아준다고 하는 모습을 봤군요. 이런 문제에 대한 개입은 지금 백진희님이 순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한테 가야 되고 선생님이 제대로 개입을 못하면 학교에서의 상위자한테 가는 게 먼저 순서입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그 부모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부모님끼리 다이렉트로 바로 이 연결이 되게 되면 또 좀 그런 민감한 문제들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뭔가 사과를 하고 뭐 이런 그 프로세스를 밟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일단은 선생님한테 다시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더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거나 또 선생님이 뭐 그 부모님과 같이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시거나 뭐 이런 절차를 먼저 일단은 밟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랑나비님이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들이 고1이라고 파랑나비님의 질문 천천히 이제 또 보겠습니다. 김혜진님 58개월 남자 육식경인데 45살 곧 되네요. 종합심리검사를 주변 권유를 했는데 ADHD 성향이 좀 보인다. 지능 부분에는 대부분 높은 거에 비해 유동 처리 추론 능력이 너무 낮게 나온다라고 하셨습니다. 협부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의 마지막이 좋네요. ADHD 성향, 일단 김혜진님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60개월, 만 5세가 되잖아요. 이때까지 여전히 아이는 일생 동안 제일 산만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요. 아이들에게 너무 못한다고 다그쳐서 이제 좀 미안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지금부터도 얘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구나. 예, 내가 호되게 야단치면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은 얘가 좀 이런 거를 일관성 있게 하기가 어렵구나라고 생각해서 다시 시도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고, 이런 대화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또 약간 주의력이 부족한 게 의심이 된다면은 좀 이 짧게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는 화법 같은 것도 부모님이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동 추론 능력이 부족한 이유. 근데 이게 뭐 그 윕시를 했을 거거든요. 유아용 지능 검사. 예, 그거 갖고 저걸 제가 다 뭐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들이고 고1인데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치마를 입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요? 이 치마를 입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시거나 뭔가 그런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 성 정체성에 관한 주제나 이런 거랑 연관되어 보이는 게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아이들이 CD라고도 표현하고 크로스 드레싱이라고 해서 이제 남자아이가 여자 옷을 입거나 반대로 이제, 근데 여자는 사실 유니섹스 그래서 좀 이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하여튼 남자처럼 입으려고 하는 이런 거를 말하는데, 이게 이것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요즘은 뭐 일반 용어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만,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반대성이라고, 스스로가 반대성이 돼야 된다고 믿는, 이런 것에 같이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 아니어도 이제 뭐 사춘기니까 그런 어떤 시기적인 호기심, 충동, 또는 지금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 이런 다양한 심리적 욕구 때문에 일시적으로도 이런 걸 이제 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아드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요. 이게 우울증의 증상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그 치마를 입으려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것에 심리적 어려움, 좌절 때문에 이렇게 올 가능성, 이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화해 보십시오. 파랑나비님. 레드맘님 7살짜리 아이인데 순하면서 예민하다. 예. 집이 조용하면 싫다고 TV나 오디오를 틀어달라고 한다. 그래서 유치원 TV에 당연히 틀고 그냥 놔둔다. 식사할 때 TV 소리 틀어놨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까 걱정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걱정하시기 전에 TV 켜주지 마세요. 예. 오디오라면 그냥 조용한 클래식 음악, 아니면은 그냥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연주곡으로 나오는 뭐 이 정도의 이 소리,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 줘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엄마랑 뭔가 놀이를 할 때도, 같이 책을 읽을 때도, 대화를 할 때도 소리가 있어야 된다?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TV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좀 적극적으로 환경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백색 소음까지는 꼭 그렇게 뭐 안 할 이유는 없어요. 얘가 왜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거는 솔직히 레드맘은 제가 아이의 전체를 살펴봐야지 뭐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일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은님이 큰애가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인데 키도 많이 서 제일 체격도 어린, 큰 아이네요. 근데 마음이 많이 어려요. 그럼요, 몸체구랑 마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 체구는 크고 큰데 마음은 너무 어린 친구, 정말 제가 뭐 가까이서 멀리서 많이 봅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고 못하라고, 거절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고 해서 엄마 이제 너무 속상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회적인 거절 이런 걸 하는 기술 능력 같은 게 또 이런 이 배짱 같은 게 좀 늦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있고 뭐 어른이 돼서도 잘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그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막 생각나는 뭐 그런 그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이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에 여전히 큰 백그라운드는 부모님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거절을 잘한다 이게 아니라 아이가 부모님과 유대관계가 좋고 대화가 깊고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나 이런 걸 많이 얘기할 수 있을수록 친구들의 이런 압력이나 이런 데 좀 저항하기가 쉽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저걸 못한다고 타박하시기보다는 원치 않았지만 하게 됐을 때 본인의 어떤 뭐 자괴감이라 그럴까요? 불만 이런 걸 엄마랑 많이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얘가 인식해야 돼요. 이게 내가 상당히 불쾌했고 불편했고 화가 났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래도 괜찮잖아. 아니야 나는 별로 기분 안 나빴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지나가는 기간이 오히려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가 비난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때 감정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게 그런 대상이 부모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이애님 12시까지 질문선 해주셨네요. 대나무숲님의 질문이 올라왔으니까 예, 이 대나무숲님의 질문까지 예, 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파랑나비님 질문 그 뒤에 있는데 요거까지만 말씀드리죠. 여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냐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말이 덧붙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혹시 그런 게 이유가 되면 엄마한테 알려달라. 엄마랑 이야기해보자. 예. 아이들이 사실 이게 커밍아웃이잖아요. 치마를 입고 싶은데 너 그러니? 아니요. 예. 거기 네 그래요. 이 파장 고등학교 아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이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 드레싱 이런 정도에 국한된 걸 수도 있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머님이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좀 인터넷 같은 데서 요즘 아이들이 얘기하는 뭐 그런 용어들 막 되게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좀 대표적인 것들 정도는 공부를 좀 하셔보시면 예, 그 또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요?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 어린아이부터 조금씩 예,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까 성 정체성 이게 너무 민감한 주제여서 고민이 좀 되는데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대나무숲님 이야기 예,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쭉 그때까지 가겠습니다. 예, 대나무숲님 그 앞에 정윤정님 7살짜리 아니다 더 위에 있다. 예. 이거 다희님 열일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대나무숲 얘기 들어보죠. 2학년 때부터 언니 옷이나 속옷을 입어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말겠거리는데 집안 여기저기서 이제 엄마 옷이 예, 발견되기 시작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패드로 쓰기 너무 힘들다고요. 예. 홈피지 그러면 대나무숲님 제가 홈피를 다시 볼게요. 힘드시면은 예 말씀해 주시지.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잠시 그 홈피 그걸 질문서를 찾아보기로 하고요. 잠깐만요. 홈페이지라는 게 제 병원 홈페이지를 말씀하신 건가요? 유튜브 그 구글 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정윤정님 질문 잠깐 보고요. 예. 아빠가 육아 TV 틀어주고 아빠는 자고 예. 그
질문하면은 장난감 가져오라고 시키고 아빠가 방에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문을 잠가 버린다고요. 아, 같은 아버지로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죠. 아이가 분명히 느낍니다. 이거 아버지가 나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아버지께 아무 시도 때도 없이 놀아주는 거는 힘들어서 못 하시겠으면 30분만이라도 힘껏 놀아주라고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30분만 했으니까 이제 아빠가 좀 쉬어야겠어 라고 얘기하고 당당하게 쉬시고, 또 거절도 당당하게 하셔야지. 이거는 너무 안 좋아요. 예. 장난감 가족을 시키고 그 사이 방에 들어간다는 건 얘가 세상을 못 믿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정말 이 말씀대로라면은 예, 정말 그렇죠. 예, 예. 음. 음. 예, 일단 대나무숲님이 여기다 힘들게 써주시긴 하셨어요. 예. 아들이 엄마 옷과 속옷을 몰래 입어보다가 들키고 궁금증과 호기심이 해결됐다면 그만 입어볼 거다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거죠. 아이 휴대폰에서 최근 여장에 관한 물건들을 검색해 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음, 그 저는 물론 많은 부모님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모른 척 하는 겁니다. 네. 그냥 저러다 말겠지. 그리고 저 얘기는 안 들은 거야. 난 들어도 들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모른 척 하시는 건데, 어, 저는 그게 결과를 바꾸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시적인 성적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했다면은 얼마 가서 진짜 사라지고 또 이렇게 발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소위 말해서 트랜스젠더의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다면은 어머니의 그런 시도와 관계없이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 길로 못 간다면 사실 진짜 계속 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등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SNS나 그런 데서 만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충고, 조력으로 점점 그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아이에게 이걸 보셨으면, 검색해 보는 걸 알게 되셨으면 아이에게 그것을 오픈하시고, 예, 어떤 것 때문인지 차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아이가 용기 있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엄마가 이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개방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쉽게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게 척척척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은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잠깐만요. 혹시 그 유튜브에 더 자세히 올리셨는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대나무숲님. 네, 제가 이렇게 방송사고 아니고요. 잠깐 이렇게 예, 그렇네요. 예, 어, 예,
제 유튜브 질문에 있지 않은 걸로 제 홈페이지 쪽 질문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홈페이지를 예, 솔직히 자주 들어가 보는 편이 아니어서 그 질문을 못 본 것 같아요. 예, 혹시 이 질문해 주신 거에 내용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하셨다면은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오늘 조금 더 아니면 다음이라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뒤에도 이렇게 질문들이 병원 홈피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대나무숲님, 그 병원 홈피를 한번 볼 거고요. 예. 이은미님 고등학생의 공부법에 대한 질문해 주셨는데 점점 저희 이 슬기로운 부모생활 식구들이 늘어나면서 연령대들도 다양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국어 영어 같은 거는 이런데 암기 과목은 왜 못하느냐? 암기법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죠. 예, 잘못됐을 가능성이 큰데 이은미님 이 질문을 저희 유튜브의 구글 폼이나 아니면 다음 방송 시작할 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올려놔 주시면 제가 좀 이 첫머리 하는 질문으로 그거를 해서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암기법이 시작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요때부터 이제 이게 좀 뿌리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어린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암기나 이런 공부에 대한 것도 우리나라 교육의 영원한 또 과제고 숙제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도 외워야 되고 뭐 다 외우는 거 투성이죠. 뭐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사연 자세히 적어 주시면 그러니까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암기 과목 공부를 그런 것들을 좀 뭐 보여주시거나 사진을 찍어서 여긴 사진 못 올라오죠. 예. 하거나 하면 제가 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신과에도 가보았는데 아이가 숨기고 있다고 얘기를 했군요. 대나무숲님. 아직 얘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걸 너무 파서 뭐 그런 거네, 넌 이거네, 아니네, 막 이렇게 결판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언젠가 뭐든 내가 말할 게 생기면 우리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엄마는 들어줄 거다 라는 믿음을 갖는 거는 필요합니다. 이게 들어준다는 게 꼭 수용을 해준다 라는 걸 의미할 필요는 없어요. 뭐든 네가 결정해, 뭐 이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자기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걸 알아가는 과정을 또 찾아가야죠. 그걸 함께 해야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견지에서만 쫓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 참 한번 우리 슬기로운 부모 생활에서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선행에 대해서 초코우유님도 질문 요청 주셨는데 그것도 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선행이라 참 숙제죠, 숙제. 조금 더 여러분한테 실감나게 뭔가 자료를 좀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고요. 12시 25분이네요. 제가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 지 한 라이브 방송이죠. 라디오는 이제 1시간을 다 돼갑니다. 정말 다른 거 모르겠지만 정윤정님 이 아이 아버지 남편분 되시는 거죠. 사연은 제가 보기에도 참 같은 아버지 대 남편으로서 좀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글쎄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육아는 내가 한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 남편분의 이해와 협조를 끌어내셔야 되는데
참 지금으로는 뭐 이게 이 남편분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어떤 마음이신지 알 수가 없으니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건 예 이거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정말 그 마음만은 제가 너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예. 다이앤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알림 구독 설정해 주시고, 예, 제일 먼저 남겨주시거나 하면은, 예, 아주 확실하죠.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여기서 정리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다시 찾아뵙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